일본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1년도 4월 17일 국가직 2급 해설 2부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부 또한 전체 독해 1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기억해 두세요.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실전입니다. 단지 이론을 위해서 수업을 배우는 건 아니겠죠? 이론은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론은. 근데 문제는 실전이죠. 그렇다면 어휘, 회화는 쉬워서 우선 빼고요. 독해어법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부에서는 1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은 풀이법을 적용하시나요? 아마 대부분 학생들이 앞에 요거 딱 읽고 나서 소재를 찾고 주제를 찾고 기타 등등등 하고 나서 이걸 쭉 읽으면서 아닌 걸 찾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옛날 거의 초창기 모델입니다. 지금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는 걸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게 그들의 의무예요. 편법과 불법, 탈법 이런 것이 난무하는 게 공무원 세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당연히 해석을 하시고 관련 없는 걸 찾는 거지, 어떤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찾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출제자의 의도와는 벗어난 겁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그 시험의 결과는 읽고 다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 갈게요. 일치하지 않는 것 똑같은 문제죠. 이건 그 삽입 문제가 아니라 마찬가지 이것도 전체를 다 읽고 나서 운이 좋은 선택지에서 빠르게 골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찾아서 다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어법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을 하면서 답을 고르되 구태여 의는 한글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한글 보시죠? 이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보고 나서 약간 좀 뭔가 이상할 때 그때나 슬쩍 보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알죠? I look forward to receive 보자마자 이건 해석하자마자 알죠? 뭘 바란다 뜻이고 그때 to는 ing 쓴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볼 필요 없는 거죠.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시고 그래도 좀 애매할 때 보는 겁니다. 굳이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마찬가지 이런 경우는 해석해 봐야겠죠. 근데 보자마자 he said he would rise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올린다. 알다시피 rise는 자동사, raise 타동사 아니겠습니까? 자동사, 타동사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외워야 돼요. 시험에 매번 나왔던 거잖아요. 대부분 강사들이 이거 내가 찍어준 거야 라면 거짓말입니다. 이건 찍지 않아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나올 거니까요. 그런 거 갖고 찍었다 하면 안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뜹니다. 제가 맞췄죠? 라고 하면 되는 거와 똑같은 정도의 단어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모르셨다면 아침에 해가 뜨는 걸 모르신 거와 같은 그 정도의 상식이 부족한 겁니다. 영어에. 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읽어보면 his plan for 이렇게 나가다가 was considering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셨어야 돼요. be was ing 쓰거든요. 이것도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르셨다면 여러분들은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경우예요. 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15번도 이거 읽을 필요 없고요. 바로 해석 들어가면서 이상한 거 잡아내면 됩니다. 근데 매번 나오던 거예요. 이 앞에 형용사 쓰는 거. 그쵸? 매번 나오는 겁니다. keep 목적어 from 이거 아니겠습니까? 해석해봐야 돼요. 무조건 ing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을 해봤을 때 방해하다고 됐다면 from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 if 원하시냐, whether 원하시냐, 몰랐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뭔가 답이 잡혔다면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전차 뒤에는 if 안 씁니다. 참고. 16번 쭉 읽고 나서 빈칸 찾기. 빈칸의 이 부분을 읽고 보십니까? 이 부분 빈칸의 이 부분을 읽고 그리고 뒤에 문장에서 답을 찾는다. 이렇게 가르쳐 줄 거예요.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과감한 모든 문장을 다 스킵해 버리고 요것만 갖고 답을 고르는 무모한 학생들은 없겠죠. 최대한 읽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최대한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위에는 수많은 정보들을 다 놓치면서 우리는 이것만 읽고 답을 고르겠다라는 그 정도의 확신이 있을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질 그러한 무모한 맹목적인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17번 마찬가지로 빈칸인데요. 전체를 다 처음부터 읽으십시오. 네, 이거부터 읽지 마세요. 무조건 처음부터 다 읽으셔야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을 수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읽고 나가면 이 부분 해석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리가 우리 뇌가 추론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앞에 조금 남아 있거든요. 흔적들은 그 흔적들을 이용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걸 버리고 요것만 갖고 풀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순서. 자, 순서에서 뭐 and, they가 누군지 맞춰라. 뭐 이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they는 어차피 뜻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 저것 이런 말 이상 의미가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뒤에 문장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잡아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대신 뭘 가르치는지 찾아봐라. 아, 정말 한심한 겁니다. 이건 약간 수거적인 내용이거든요. 원래 관계 이게 이제 독립 분사구문인데 이거 모른다 하더라도 푸는데 지장은 없어야 됩니다. 물론 약간 고통스럽긴 해요. 그래도 풀 수는 있습니다. 그게 독해서 원하는 거죠. 모든 거 다 알았으면 좋겠으나 몰라도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당연히 주제할 때 주제문 찾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시고 읽고 나서 이거겠다라고 흔적들을 찾아서 답을 찾는, 모르겠으면 아닌 걸 제거해서 찾는 20번 심경, 뭐 이런 거 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심경 같은 건 스토리니까 물론 다 읽어봐야겠죠. 자, 올라가서 이제는 답을 고르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볼까요? 뭐 심경 찾기는 뭐 맨 마지막을 보라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볼까요? 주어물이요 계속해서 삽질한대요. 자가를요. 언제까지? 밤이 해 떨어질 때까지. 가끔씩 포즈 멈춘대요. 그리고는 무거운 돌을 주먹에 있는 걸 딱 쥐어본대요. 코드 입비. 설마? 이게 뭔 소리야? 이거 갖고 여러분이 답을 고를 수 있다면 제가 천재로 말씀드릴게요. 천재일 리는 없겠죠. 네. 이런 부정한 이상한 방법들 갖고 풀면서 끽끽거리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하수입니다. 그 선생들이 문제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이.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들도 그것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읽을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 읽고 빨리 읽을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읽을 방법을 모르니 그냥 구문독해 열심히 하고, 구문독해 하니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 독해 기법인 구문독해를 가지고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일본식 독해를 하면서 어떻게든 빨리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만든 게 편법인 거예요. 그러면 다 읽어라라고 말하는 선생님은 책임있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놓고 다 읽으세요.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다 읽으세요까지 좋아요. 이건 정답이 맞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당연히 정답이죠. 그러나 그리고 구문독해 하래요. 왜? 정확히 해석해야 된대요. 이거는 서로 어긋나요. 다시 말하면 뛰지 마. 그 대신 빨리 가. 똑같은 얘기예요. 달리지 마. 그 대신 빨리 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밥을 많이 먹어. 살찌지 마. 똑같은 얘기예요. 구문은 어떤 경우도 우리 뇌가 빨리 번역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 말하는 건 사기죠. 어떤 경우도 여러분은 구문 독해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죠. 2부는 10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처음 burnout refers to the wearing out from the pressure of work. Burnout is a chronic condition that results as a daily work stressors take their toll on employees. 첫 번째 문장 해석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뒤쪽에 또 물론 되면은 좋지만 정확히 안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The most widely adopted conceptualization of burnout has been developed by Maslach, 정확히 발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Maslach and her colleagues in their studies of human service workers. 제가 왜 자꾸 앞에 있는 문장에 정확히 해석 안 되라고 넘어가라는 얘기를 하냐면, 물론 조금 약간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해석이 안 되더라도 뒤에 가면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가 거꾸로 잡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시간을 저 앞에 공들이면서 시간을 뺏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해석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계속하죠. Marshall sees burnout as considering of their three interrelated dimensions. The first dimension, emotional exhaustion, is really core of burnout phenomenon. Workers suffer from the emotional exhaustion when they feel fatigued, frustrated, used up, or unable to face another day on the job. The second dimension of burnout is 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 This aspect of burnout phenomenon refers to workers who see themselves as failures, incapable of effectively accomplishing job requirements. 자, emotional labor workers enter their occupation highly motivated, although they are physically exhausted. The third dimension of burnout is depersonalization. This dimension is relevant only to workers who must communicate interpersonally with others, client, patient, student as part of the job. 설마 이것은 뭐 third 세 번째, 뭐 second 두 번째, 뭐 이런 게 엄청난 힌트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그럴싸하지만 당연히 있으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뭐 열거라는 등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열거 몰라서 못 풀었습니까, 여러분들? 해석이 안 돼서 못 푼 거지. 자, 그 용어 dumb, burnout이란 다 타버렸다는 뜻이죠. 자, 그 용어는 뭘 언급하느냐? wear out, 입어서 낡았다 를 언급한다. 바로 일의 압박에서 나온 그런 달았다 라는 의미를 언급한다, 이런 거예요. burnout은 chronic, 만성적인 어떠한 컨디션, 상태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디서 나왔느냐? 일상적인 일의 스트레스 요인이 고용인들에게, 종업원들에게 테이크 톨한 그러한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안 좋은 내용은 아시겠죠? 물론 톨은 여기선 타격입니다. 인플로이드에 타격을 가한, 스트레스가 타격을 가한 그러한 만성적인 상태예요. 이거 몰라도 푸는 시간 없어요. 가장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개념화, 번아웃의 개념화는 바로 누가 개발했느냐? 마실라와 그녀의 컬리그, 동료가 그들의 연구, 인간 서비스 워커들, 노동자들, 서비스 워커,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개발한 그런 개념이에요. 마슬라 씨는 번아웃을 뭐로 구성되어 있다? 세 개의 서로 연관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 차원은 정서적, 감정적 고갈이죠. 그것이 바로 코어, 핵심이죠. 번아웃 현상의 코어입니다. 노동자들이 감정적, 정서적 그러한 고갈을 겪어요. 언제? 그들이 퍼티그를 느낄 때, 피로감, 좌절감, 그리고 다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 또는 unable face, 또 다른 날, 짭에서 다음 날을 그런 걸 대면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그걸 이제 정서적 고갈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번아웃의 현상은 뭘 언급하는 것이다? 노동자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 일꾼은 스스로를 루저, 페일리어, 실패자, 그렇죠? 실패로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효과적으로 잡의 어떠한 이렇게 하면 요구사항을 성취할 수 없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정서적, 여기 잠깐 빠졌군요. 자, 이런 사람이고, 세컨드 디멘션 번아웃은 개인적인 성취가 부족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측면에서의 번아웃의 현상은 어떤 사람이다? 실패, 그리고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없다. 정확히 맞죠? 자, 정서적인 노동자, 정서 노동자의 워커들은 그들의 직업에 엔터, 그죠? 직업으로 뛰어듭니다. 매우 고무된 상태, 모티브를 받은 상태에서. 아닌 거 아시겠죠? 긍정적이잖아. 비록 그들 육체적으로 지쳤지만 이건 아닌 거 아시겠죠? 4번. 이러한 차원이 바로 관련된 뭐와 관련된 것이다? 단지 그러한 노동자에게만 관련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인터퍼스널, 사람 상호 간에, 다른 사람과 사람 간에, 사람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노동자에게 관련된 거예요. 고객이나 환자나 학생들, 뭐 선생 같은 경우 되겠죠. 여기서는 자빌브로서 이런 사람들에게 관련된 겁니다. 라는 뜻이죠. 물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치 Desert cover more than 1/5 of the Earth's land area, and they are found on every continent. A place that receives less than 25 centimeters, 10 inches of rain per year is considered a desert. Deserts are part of the wider class of regions called drylands. These areas exist under moisture deficit, which means they can frequently lose more moisture through evaporation than they receive from annual precipitation. Despite the common conceptions of deserts as hot, they are cold deserts as well. The largest hot desert in the world, Northern Africa Sahara, which is a temperature of up to 50 degrees Celsius, 122 degrees Fahrenheit during the day. But some deserts are always cold, like the Gobi Desert in Asia, and the polar desert of the Antarctic and Arctic, which are all the largest. Others mountainous. Only about 20% desert are covered by sand. Driest deserts such as Chile's Atacama Desert has parts that receive less than 2 millimeters or 0.08 inches of precipitation a year. Such environments are so harsh and otherworldly that the scientists have even studied them for clues about life on Mars. On the other hand, every few years, an unusually rainy period can produce super blooms, where even Atacama becomes blanket in wildflowers. 자, 사막이란 것은 5분의 1 이상의 지구의 땅을 덮고 있죠. 그들은 모든 대륙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곳? 25cm도 안 되는, 10인치도 안 되는 비, 1년에 그 정도 내리는 것이 사막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막은 어떤 일부다? 폭넓은 클래스, 아주 좀 더 넓은 클래스로 본다면 드라이랜드로 불리는 지역이 있겠죠. 그런 것들의 일부분이에요. 이러한 지역들은 수분의 데피시트, 적자, 결핍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frequently, 자주 lose, 잃는다는 거죠. 더 많은 모이스처, 수분을 evaporation, 증발을 통해서 잃어버려요. 뭐보다? 그들이 받는 것보다 1년의 강수량, recipient, 강수량보다도. 자, 그런 공통된 컨셉션, 개념, 사막이라는 개념은 뜨겁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사막 또한 있다. 가장 큰 뜨거운 사막으로는 북쪽 아프리카 사하라가 있겠고, 그것이 도달하는 건 온도가 50도, 그쵸? 122 화도 여기까지 간다. 자, 낮 동안에. 그러나 일부 사막은 항상 차갑다. 고비 사막 같은 경우겠죠? 그런 경우와 극사막, 북극과 남극, 남극과 북극 뭐 이런 거죠. 남극과 북극, 그 북사막, 그런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크다 이런 거고요. 다른 곳으로는 산악 지역도 있겠죠. 단지 20%의 사막이 산드로, 모래로 덮어 있고, 사막의 드라이한, 그런 건조한 사막은 칠리 안타카마라는 사막이 있는데 가장 건조한 곳이야. 그것은 그러한 지역들이 있어요. 뭐 어떤 지역입니까? 2mm도 안 되는 강수량 1년에 그런 곳도 있다. 그와 같은 환경은 너무나 혹독하고 아더월드, 딴 세상, 그러니까 저세상, 사람이 안 살 같은 저세상, 너무나 혹독하고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환경이어서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것들을 연구해요. 어떤 실마리, 화성의 생명체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합니다. 온디아드엔드. 반면에 몇 년마다 이런 독특한, 흔하지 않은 그런 비가 오는 시기, 흔하지 않은 시기예요. 흔하지 않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비가 오는 시기는 슈퍼블룸이라 부르고, 그런 거 생산하고, 그곳에서 심지어 안타르크티카라는 것도 야생 생물을 이렇게 블랭킷, 담요처럼 덮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자, 갑니다. 앨리스, 적어도 한 사막, 모든 대륙에는 한 사막씩 있었다. 아까 보니까 한 사막이 있었다고 했죠? 슬쩍 봤을 때 기억 슬쩍 나죠? 그럼 대충 넘어가는 겁니다. 맞는 것 같고, 사하라 가장 큰 사막, 뜨거운 사막 맞는 것 같죠? 고비 사막은 차가운 사막 맞는 것 같죠? 엔타르크티카 사막은 비가 많이 오는, 가장 많이 오는 사막 중에 하나. 요건 조금 애매하죠? 비가 온다고 있었는데 확인해 볼까요? 자, 찾아보니 안타르크티카 사막에 관한 비가 오는 게 여기 있었거든요. 반면에 모든 매년마다 수년마다 unusual, 그러니까 보다시피 unusual, 일상적이지 않은 비의 기간이 있었고 그것이 슈퍼블룸이라 부르며 그때 꽃이 피긴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만 unusual 몰랐다 하더라도 앞에 흐름을 보세요. 비가 얼마큼 온다고 했습니까? 여기서 비가 또 있죠. 2mm, 0.08인치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벌써 두 개 정도로서 우리가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군요. 아, 이거 좀 가장 비 많이 온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4번.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은 look for the two ing 쓰죠. 해석해보면 알겠죠. 2번, 이것도 raise 쓴다는 거 아시겠죠. 이거는 이미 말했습니다. 이거 매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매번 나오는 겁니다. 이거 모르셨다면 여러분 간첩이에요. 매번 나오는 거 같고 선생님들이 내가 맞췄으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해가 서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뜨는 거예요. 그거 맞췄다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자, 샌디, 이거 읽지 마세요. 시간 걸립니다. 그냥 샌디 러브드 피아노, 피아노를 치는 걸 좋아한다. 그 아들도 마찬가지로 괜찮은데? 보니까 샌디 피아노 치는 걸 매우 좋아했고 그 아들도 그랬다. 맞죠, 그렇죠? 해석도 맞군요. 그러면 이제 4번 체크. 15번 갑니다. 자, 형용사 as 또는 또, 이거 매번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주어 동사 이지만의 뜻이거든요. 확인해 볼까요? 부자일지라도 맞군요. 틀렸죠, 얘가. 그래서 틀렸고. 자, 그렇게 아름다운 미리어스톰, 유성의 폭풍, 쏟아꾸무이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유성 폭풍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밤새도록 봤다. 나쁘지 않거든요. 서치 현관명도 맞고요. 형용사, 관사, 명사 순으로 가죠. 맞아요. 그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유성 폭풍이어서 물만을 봤다. 해석도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3번 가도록 하죠. 그녀의 렉 디그리, 학위가 없던 것이 그녀가 어드밴스, 진보하는데, 나아가는데 방해가 됐다. 방해하다 from이죠. keep away from ing.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녀는 에세이를 썼다. 써야 한다. 뭐에 대해서 인지 아닌지. 자, whether, 전세는 whether 쓴다. if 안 씁니다. 됐죠? 웨스크는 이렇게 동사 뒤에 쓰는 거죠. 이렇게 써 인지 아닌지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거. 다음 6번. Social media magazines and shop windows bombard people daily with things to buy. And British consumers are buying more clothes and shoes than ever before. Online shopping means it is easy for customers to buy without thinking. While major brands offer such cheap clothes that they can be treated like the disposable items, worn 2 or 3 times and then thrown away. In Britain, the average person spends more than £1,000 on new clothes a year, which is around 4% of their income. That might be sound like the most, but that figure highlights two far more worrying trends for society and for environment. First, not that consumer spending is via credit card. British people currently owe approximately 60, 150, 70 pounds per adult to credit card companies. That's 66% of average wardrobe budget. Also, not only are people spending more money they don't have, they aren't using it to buying things blank. Britain's thrown away 300,000 tons of clothing a year, most of which goes into the landfill site.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충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 영국 사람들이 진짜 돈 옷에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많이 버리는구나, 흐름만 보더라도요 대충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그들은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산다. 그들은 일상에 필요한 것들, 이거 아닌 거 대충 알 수 있거든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아닌 거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산다, 물려줄 수 있는 것. 누가 봐도 일본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꼭 빈칸에 요거를 읽고 뒤를 이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게 더 부정확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빈칸은 어렵지 않아요. 항상. 소셜 미디어나 매거진이나 샵 윈도우들 그런 것들은 밤바드, 폭발, 사람들에게 폭탄 투하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야 할 것들로. 브리티시 영국의 소비자들은요. 더 많은 옷과 슈즈를 사요. 전보다도 훨씬 더. 온라인 쇼핑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더 쉬워진 거죠. 커스터머가 사는 게 더 쉬워진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또 메이저 브랜드들이 아주 그렇게 싼 클로드즈를 그렇게 싼 클로드즈 옷들을 제공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취급할 수 있다? 일회용 디스포저블, 일회용 아이템 같은 걸로 취급할 수 있어요. 한두 번 쓰고 그리고 버리는 거죠. 영국에서는 에버리지 퍼슨 보통 사람들이 한 1000프랑 정도, 1000파운드 정도를 새로운 옷에 1년에 씁니다. 그것이 대략 4% 정도 그들의 인컴, 수입에. 그것은 아마도 많은 것처럼 들리지 않겠지만 그 수치는 두 가지의 훨씬 중요한 걱정할 만한 트렌드, 경향을 띠고 있어요. 그걸 숨기고 있다는 거죠. 사회, 바로 환경에 대한. 첫 번째는 많은 소비자들의 스펜딩, 지출이 크레딧 카드, 이제 알겠죠? 빚을 진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도 프레딧 없죠. 빚을 졌구나. 딱 알 수 있죠. 영국의 사람들은 현재 빚지고 있다. 대략 한 670 어른 한 명당 그 정도의 파운드를 크레딧 회사에 빚지고 있고 그것이 66%의 평균 워드로프라는 것은 옷이에요. 평균 옷 예산의 66%이다. 또한 나돈이죠. 단지 사람들의 지출하는 돈이 그죠? 사람들이 지출하는 돈만은 아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돈을 지출한 것. 이렇게 한 거죠. 다시 갈게요. 단지 나돈이라면 동사 주어가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갈게 그냥. 단지 그들은 돈을 지출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없는 돈을 빚진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뭐를 살까요? 를 맞추는 거예요. 당연히 뭐 아니죠. 아무리 봐도. 당연히 일본이겠죠. 필요하지 않은 것도 산다. 영국인들은 3만 개의 톤의 옷을 1년에 버리며 대부분 랜필드, 다시 말하면 매립지로 간다는 얘기예요. 7번, 17번. Excellent is absolute prerequisite in fine dining because the prices charged are necessarily high. An operator may do everything possible to make the restaurant efficient, but the guests still expect careful personal service. Food preferred to other order by hiring skilled chefs and delivered by the expert servers because this service is quite literally manual labor. Only marginal improvement in productivity are possible. For example, cook, server 어떻습니까? For example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해석이 덜 됐다 하더라도 이걸 통해서 또 보충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힌트를 다 놓치고 나서 문제 풀겠다면 바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취해야 되죠. Cook, server, bartender can move only so much faster before his or her reach the limits of human performance. Thus, only moderate savings possible through improved efficiency, which makes escalation of price blank. Is axiom economics that as price rise, consumers become more discriminating. Thus, clientele of fine dining restaurants expect, demands, and willing to pay for excellent. excellent, 탁월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죠. fine dining, 고급 레스토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몰라도 풀릴 저는 없어요. 하여튼 fine dining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지되는 가격은 반드시 높기 때문이죠. operator, 운영자, 경영자는 모든 가능한 것을 할 수 있어요. 레스토랑을 efficiency,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게스트는 여전히 careful하고 개인적인 서비스를 원하거든요. 그런 걸 기대하죠. 개인에 맞는 서비스. 음식이 준비되는데 주문한 음식이 매우 스킬 있는 셰프에 의해서 주문되는 음식, 그렇죠? 음식 주문되어진 그 음식, 그게 퍼스널 서비스가 되겠죠. 그리고 전문적인 서버에 의해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달되고 그런 것들. 왜냐면 이러한 서비스가 literally 글자 그대로
손으로 하는 노동이에요,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마지노 약간의 여분의 그러한 개선만이 생산성의 개선만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리사 서버 바텐더가요. 단지 그 정도의 빠르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가 도달할 수 있는 리밋 한계, 인간의 퍼포먼스, 인간의 능력의 한계 도달하기 바로 전, 그 정도까지만 가능해요. 더스 따라서 단지 마더리트, 적당한 세빙, 절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많은 절약이 안 돼. 적당한, 단지 조금, 약간 마더리트, 적당한 절약만이 가능합니다. 개선된 효율성을 통해서. 그것이 뭘 만들까요? 가격의 에스컬레이션, 단계적인 상승,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올라가는 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겠죠. 하여튼 계속합니다. in axiom. 그러니까 루디크러스란 말은 터무니없다. 프리포스테러스, 이것도 터무니없다 뜻이거든요. 이게 되면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요. inevitable, 피할 수 없다. conceive, 마음에 품다. in, 마음에 풀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답이 2번이겠죠. 그 정답이 필연적이 되는 거죠. 효율성을 낼 수 없으니까. axiom, 이러한 격언이, 경제학엔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좀 더 차별화된다. 그렇죠. 가격이 오르면 좀 더 차별화된 손님이 오겠죠. 따라서 훌륭한 그런 고급 레스토랑의 손님은 뭘 기대하겠어요? 그럼 뭘 요구할까요? 그거 뭘 할까요? 당연히 엑설런트에 대한 돈을 지불할, 기꺼이 지불할 그럴 거라는 거죠. 그들이 아무도 차별화된 손님이니까. 다음 18번. To be sure, human language stands out from the decidedly the restricted vocalizations of monkeys, apes. Moreover, it exhibits a degree of sophistication that far exceeds any other form of human or animal communication. That said, many species, while falling far short of the human language, do nevertheless exhibit impressive complex communication system in nature settings, and they can be thought for far more complex system in artificial context and when raised alongside humans. Even our closest primate cousin seems incapable of acquiring anything more than rudimentary communicative system, even after intensive training over several years. The complexity that is a language is surely a specific trait. 확실히 인간의 언어는 stand out, 두드러지죠. 결정적으로, 그렇죠? 결정적으로 확실한 거니까 결정적으로 제한된 그러한 명확히 제한된 보컬레이션, 소리 내는 거 봐라. 원숭이나 유인원 같은 그러한 원숭이 유인원 같은 것들의 그런 명확한 제한된 보컬레이션과는 약간 독특하죠. 예, 거기서 빠져나올 정도로 스테나 두드러질 정도로 탁월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건 어느 정도의 복잡성도 보여주고 있어요. 훨씬 능가한다는 얘기죠. 어떤 형태의 동물의 커뮤니케이션보다 능가합니다. 인간의 우월성. 다음. 자, 그렇게 말한다? 무슨 말일까? 이거를 알면 좋지만 모른다 가정할게요. 그 포텐셜 없어야 됩니다. 많은 종들은 fall short of, 부족하다는 얘기죠. 인간의 언어와는 많이 딸려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pressive, 인상적인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연의 세팅에서, 자연 환경에서. 그리고 그들은 가르칠 수 있어요.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을요. 인공적인 컨텍스트, 맥락, 그렇죠? 인위적인 맥락에서 또 분위기 다 좋아요. 언제 그때가 옆에 인간이 있는 거죠. 인간이 옆에서 길러졌을 때 이거 동물인지 사람인지 이거 갖고는 알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다. 심지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원시 프라이메이트 유인원의 사촌도 할 수 없다는 합니다. acquire anything,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어요. rudimentary, 아주 기초적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상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거 몰라도 풀 수 없는 게 뒤에 나와 있어요. intensive, 강렬한 집중적인 훈련 후에도, 심지어 나왔으니까 심지어 어떤 후에도 집중적인 수년간의 그런 훈련 후에도 안 돼. 이런 얘기. 기초적인 것도 안 돼.
복잡성, 언어의 복잡성은 확실히 인간에게 특화된 특징인 거야. 그렇죠? 특화된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 읽어봤어요. 문제는 얘가 알면은 참 좋은데 몰랐을 때라도 풀 수 있어야 돼. 이것도 고민스럽죠. 어떻게 될까 이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또 한번 읽어봤을 거예요. 순서 맞추기도 문장 삽입 다음으로 어려워요. 빈칸이 더 쉽습니다. 사실은. 자, 인간의 언어가 어떻다고 했죠? 살펴보니까 분명 뛰어나다고 했어요. 분명 다른 것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뛰어나다고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많은 종들이 인간 언어보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커뮤니티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동물도 가능하다. 3번. 그리고 그들은 가르칠 수 있대요. 좀 더 복잡한 시스템을요. 인위적인 그러한 문맥에서 언제 인간과 함께 길러졌을 때 가르칠 수 있대요. 뭐지? 심지어 가장 가까운 원시 그런 유인원도 뭐 못해? 안 돼. 이거죠. 이거 A하고 지금 B하고 C하고 반대 내용이에요. 아실 겁니다. 반대 내용인 거.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먼저 나와야 될까요? 분명히 여기서는 인간의 능력은 탁월하다 했거든요. 그럼 먼저 얘가 나오기보다는 얘가 나와야죠. 심지어 다른 원숭이들은 아무리 훈련해도 안 돼가 나와야 돼요.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리고 나서 많은 동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가르쳐 줄 수도 있다. 엔드가 다냐. 그리고 가르쳐 줄 수도 있다. 되나요? 인간과 함께 나란히 키워졌을 땐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와야 흐름상 맞죠. 그래서 C가 맨 앞에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순서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데세드란 말은 그렇게들 말하지만 뜻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뜻입니다. 반대가 역접이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많은 종들은 사실 언어가 부족하지만 그래 불구하고 능력이 있어. 항상 그게 나와야 되고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으로 그리고 그들은 가르쳐 줄 수 있어. 좀 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공적인 어떤 컨텍스트가 된다면 이게 적절하거든요. 그렇죠. 인간에 함께 키워진다면 그랬을 땐 가능하다. 이게 적절하게 동물에 관한 걸 알 수 있죠. 대의가 동물인지 알 수 있는 거는 D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언어의 감이죠. 인간과 함께 키워진다면 인공적인 맥락에서 이런 거잖아요. 인위적인 맥락,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결국엔 이런 걸 통해서 감을 잡는 거죠. 아, 그럼 이건 A 다음에 B가 연결되는 게 맞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A 다음에 B가 연결되는 건 얘하고, 다시 볼게요. 밑에 얘하고 A 다음에 얘죠. A 다음에 얘 말고 얘 두 개가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서 3번 되는데 C의 내용 자체가 앞에는 그 인간의 우월하다는 것과 연결되는 게 당연히 흐름상 맞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다. 19번. In the late 20th century, socialism was on the retreat both in the West and the large areas of the developing world. During this new phase in the evolution of market capitalism, global trading patterns became increasingly interlinked, and the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meant that the regulated financial markets could shift massive flows of capital across national boundaries within seconds. Globalization boosted trade, encouraged productivity gains, and lowered price. But critics alleged that exploited the lower paid, was indifferent to environmental concerns, and subjected the third world to the monopolistic form of capitalism. Many radicals within the Western societies who wished to protest against this process joined voluntary bodies, charities, and oth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marginalized political parties of the left, the environmental movement itself grew out of the recognition that the world interconnected and angry, if diffuse,
International Coalition of Interest emerged. 자, 주제 잡기죠? 갑니다. 주제문 잡지 마시고 그냥 해석해 나가세요. During the 20세기 말 이거 끊고 왜 끊었어요? 얘가 전치사니까? 얘가 명사니까? 그럼 얘 센츄리 소셜리즘 안 돼? 합성어잖아. 20th century 되잖아. 제가 말한 건 뭐냐면요. 의미로서 구조를 분석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센츄리하고 솔루션은 연결이 안 돼요. 예? 이거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두뇌가 하는 거지. 예? 자, 하여튼 20세기 말 소셜리즘은 사회주의죠. 후퇴했다는 거죠. 서방이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새로운 페이지 단계, 에볼루션의 단계, 시장 마켓 캐피털리즘이죠. 시장 자본주의의 그런 진화의 새로운 단계에서 글로벌 트레이딩 패턴, 세계적인 무역의 패턴이 점점 더 서로 연결된 인터링크죠. 서로 연결되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리고 어드밴스 인포메이션, 정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뭘 의미했다? 없어 반대죠. 레귤레이터, 통제 반대니까 탈통제가 되죠. 자, 통제가 없어지는 금융시장이 결국 매시브, 엄청난 흐름의 자본을 국경을 가로질러 나셔널 바운더리를 가로질러서 몇 초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므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트레이드, 거래를 부스트, 그렇죠? 끌어올렸죠. 그리고 뭘 부추겼을까요? 생산성의 향상과 낮은 가격을 이끌었겠죠.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은 low paid, 임금을 낮게 받은 사람, 저임금 노동자들을 착취한 것이다. 이것은 무관심하다. 환경 걱정에 관심 없고, 그리고 제3세계를 모노폴리, 다시 말해 독점의 자본 세력, 독점 자본, 그곳에 서브젝트, 복종시키게 했다. 이런 얘기죠. 많은 레디컬, 극단주의자들, 서방 사회 극단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위시 프로테스트 어게인스트, 대항하고 싶어해요. 이러한 과정에 대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voluntarily, 자발적 바디가 뭐겠습니까? 자원 단체에 거죠. 자원 단체, 봉사 단체로 해야 되나? 하여튼 자발적인 그러한 단체에 가입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프로세서가 조인트랑 안 맞아요, 서로 간에. 그러면 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독해력이에요. 그냥 무조건 뭐 관계사가 가로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영어. 여기서 짜로 이게 뭡니까? 이거 일본식 영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가 해방이 안 됐어. 이런 거 보면. 자, 많은 레디컬 극단주의자들은, 서방 각과에서는 이것에 저항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인 그런 단체에 참여했어요. 그게 봉사단체나 자선단체나 다른 정보 조직에 이런 단체가 발런터리 바디가 된 거죠. 예, 참여했어요. 뭐보다는 오히려 마지널라이즈, 저쪽 구석에 있는, 다시 말하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들 있잖아요. 뭐 좌파 쪽에 있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존재감 없는 그런 정당보다는 오히려 비영리 조직이나 자선단체 같은 데 가입했다는 거죠. 그런 환경적인 운동이 그 자체가 어디서 나왔다? 레코그니션, 그런 인식에서 나온 거예요. 세계가 인터커넥트, 연결됐구나. 그리고 그래서 화가 나, 약간 디퓨전, 산만하긴 하지, 분산돼 있고 또 산만하긴 하지만 국제적인 단체예요. 화가 난 그런 산만하긴 하지만 국제적인 그런 연대,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연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대충 읽었으니까. 자, 읽거나 답이 탁 나오면 좋은데 모를 경우는 속어. affirmative phenomenon, 긍정적 현상,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긍정 현상. 개발도상국에서 아시죠? 긍정적인 거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긍정적 효과 아니었습니다. 솔루션의 하락, 그 다음에 캐피탈리즘의 출현, 20세기에. 지금 이 얘기였나요? 이 얘기였나요, 지금? 예? 여러분 똑 봐도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컨플릭트, 갈등, 글로벌 캐피탈 시장과 그 다음에 정치 조직, 좌파의 정치 조직 사이의 갈등.
맞나요? 지금 이 얘기 맞나요? exploitative 착취적인 특성. 글로벌 캐피탈리제이션이 나와야 되죠. 세계 자본주의와 다양한 세계의 반응, 사회적 반응, 대항한. 이거네요. 그쵸? 먼저 소셜렘의 하락, 그리고 캐피탈리즘의 출현, 연관 있는 거 맞아요. 20세기에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전체 내용이었나요? 우린 감으로 알 수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두 번째, 글로벌 캐피탈 마켓 괜찮아요? 그리고 정치 좌파 간의 갈등인가요? 갈등이에요? 아니죠. 지금 좌파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선단체에 들어간다고 했죠. 이거 틀렸죠. 착취적인 특성들, 글로벌 캐피탈리즘의 착취적 특성과 그에 반발하는 사회적 행위들, 반응들,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얘 틀렸고 여기 틀렸고, 이거는 너무 국부적인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이거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 확실히 알 수 있죠. 이거는 여기서 틀렸죠. 좌파의 조직이 무슨 갈등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좌파 조직 아닙니다. 분명 비영리 조직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1답은 뭐, 자, 20분. 존 볼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blazing midday sun, the yellow egg-shaped rock stood out from the pile recently unearthed grave. Out of curiosity, 16-year-old miner Kamba Jumbo picked it up and fingered its flat pyramidal plains. Jumbo had never seen diamond before, but he knew enough to understand that even a big find would be no longer than his thumbnail. Still, the rock, unusual enough to merit a second opinion. Suspiciously, he brought it over to one of the more experienced miners working the muddy gash deep in the jungle. The people's eyes widened when he saw the stone. Put it in your pocket, he whispered. Keep digging. The older miner warned that it could be dangerous if anyone thought they had found something big. So Jumbo kept shoveled gravel until nightfall, pausing occasionally to grip the heavy stone in the fist could be deep. 자, 이랬을 때.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데인저러스. 이거 있으니까 피임포 고통스럽고 굉장히 괴롭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줄거리 읽고 보니까 굉장히 스릴가 넘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블레이징. 자, 타들을 것 같은 한낮의 태양에서 옐로우 에그, 노란 계란같이 생긴 돌이 stood out, 툭 튀어나온 거예요. 파일 더미에서. 최근에 unearthed, 땅을 팠더니 땅을 파서 나온 그런 자갈, 그런 더미에서. 호기심에서 curiosity. 16살 먹은 마이너, 광부인 컴버 존볼은 그것을 집어다가 핀 거, 손가락으로 그 플랫, 평평하고 피라미드같이 생긴 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피라미드 같은 평면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더듬어 봤나 봐요. 존볼은 결코 다이아몬드를 전에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enough, 충분히 알아요. 이 알 정도는 돼요. 그 정도로 지식은 있어요. 그런 거죠. 심지어 이 어떤 큰 발견한 것도 그의 엄지손가락만큼 큰 건 없거든요. 예. 로 라저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크지 않다. 그러니까 큰 거 없다는 거예요. 엄지손톱만큼 큰 건 없었다는 거, 그 정도 알 정도의 상식은 있어요. 그러나 그 돌은 유절, 비유절, unusual, 흔하지 않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 또 다른 의견을 물어볼 정도의 장점이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아주 이상한
충분히 이상한 거였어요. 자, 양처럼, 그러니까 소심하게 그것을 가져다가 좀 더 경험 있는 마이너, 광부에게 가져가죠. 그 사람은 머디, 진흙으로 둘러싼 쓰레기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정글 깊은 곳에서 그 피포스, 현장 감독이에요. 현장 감독인 눈은 갑자기 넓어져요. 그가 돌을 봤을 때, 야, 그거 주머니에 집어넣어 하고 속삭입니다. 계속 땅을 파. 이 낡은 마이너는 경고한 거죠. 그것이 우드비 데인저스, 위험할 수 있다.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그들이 뭔가 큰 걸 발견했구나를 알게 된다면, 그래서 점블은 계속해서 파는 척한 거예요. 계속해서 쉐버, 삽질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밤이 떨어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그리고 가끔씩 어케이저널 가끔씩 멈춰서 그 주먹에 있는 큰 돌을, 그 무거운 돌을 움켜쥐고 쿠디입비, 설마? 하면서 생각한 거죠. 아, 이게 다이아몬드구나 하는 것을. 스릴감 넘치고 흥분돼 있습니다. 정답 1번 되겠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느껴야 할 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70년간 우리는 일본의 영어 교육에 우리는 함몰돼서 지금도 해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구문으로 영어를 가르치거나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내가 그거 없이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빨리 읽어야 된다.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